살펴봅시다. 22번부터 같이 해야 되지. 22번.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세 눈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 주사위가 3개인데 이걸 일일이 숫자를 써서 나열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치? 엄청나게 많은 짝수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개념을 아예 저장하는 게 좋아.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 또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 자, 이거를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외워보자. 홀수가 더 쉽거든. 숫자를 2개건 3개건 4개건 다 곱했더니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모두 홀수란 이야기지. 전부 다 홀수끼리 곱했을 때만 결과가 홀수가 나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까? 모두 짝수일 필요는 없어.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돼. 하나라도 짝수면 곱하는 순간 짝수가 돼봐요. 그치? 자, 곱 문제는 결국 짝수가 있냐 없냐로 판단이 돼. 짝수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되고 짝수가 아예 없으면 곱은 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곱해서 3개를 곱했어. 주사위가 하나, 둘,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됐어.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짝수가 하나 있는 경우, 짝수가 2개 있는 경우, 짝수가 3개 있는 경우 되게 많이 풀어야겠지. 그렇지? 자, 이건 어떨까?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에서도 이건 사용한 개념인데 이렇게 푸는 게 더 유리해. 적어도 하나는 A이다를 푸는 방법은 전체에서 모두 A가 아니다를 빼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A이다라는 해법하고 동일한 풀이가 돼.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외웠던 적이 있을 텐데 다시 공부하자. 적어도 하나는 A이다를 푸는 방법은 전체에서 모두 A가 아니다. 어디서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 자, 학교에서 3명이 조를 짜래. 자, 3명이 조를 짜는데 선생님이 조건이 있어. 적어도 한 명은 여자여야 돼. 적어도 한 명은 여자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3명씩 조를 짜세요. 적어도 한 명은 여자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건 여자, 남자, 남자 괜찮지? 그리고 여자, 남자 요렇게 한 조도 괜찮지? 자, 또 뭐가 있을까? 모두 여자 괜찮지? 남자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괜찮지? 그럼 이렇게 이것도 세야 되고 이것도 세야 되고 이것도 세야 돼. 그런데 여기에 없는 건 뭘까? 전체를 항상 생각해봐. 전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조를 짜면 여기 없는 건 뭐가 있지? 이게 없지. 그치? 남 빼고는 다 있는 거지.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고 하니까. 이 빨간색이 전체야. 전체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야. 그럼 경우의 수는 세야 되거든. 이걸 셀까? 전체에서 얘만 빼버릴까라는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해. 지금은 여중 여고가 없지. 일반적으로. 그치? 옛날에 생긴 학교는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남아있어. 지금도 일부 바뀌고 있긴 한데 옛날에 생긴 학교 거기서 예를 들어 여고에 갔어. 그럼 대부분 여자지. 학생은 다 여자고 교직원이 이제 남자 여자가 섞여 있겠지. 그러면 그 여고에 여자가 총 몇 명 있나가 궁금한 거야. 그럼 다 세야겠지. 엄청 오래 걸릴 거야. 근데 그거보다 이 학교 전체 몇 명인지를 먼저 조사해. 그 다음에 남자만 세. 빼면 여자의 숫자가 되겠지. 이렇게 적은 쪽을 푸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많은 걸 풀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경우는 이거 세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에서 얘를 빼자. 근데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일일이 논리적으로 따졌지만 빠르게 찾는 법은 이 방식인 거야. 적어도 하나를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야. 모두로 바꿔. 그리고 A이다를 A가 아니다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내가 빼야 될 녀석을 빠르게 찾는 방식이야. 따라서 여기서도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니까 연습해보자. 어디서? 전체에서 빼는 거야. 적어도 하나를 뭘로 바꿔? 모두로 바꿔. 여자를 여자가 아니다라고 바꿔. 그럼 뭐야? 남자지. 모두 남자인 경우를 빼면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게 논리적인 아이디어야.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하나는 A이다. 공식은 이거라고 봐야 돼. 적어도 하나는 A이다를 푸는 공식은 전체 빼기 모두 A가 아니다를 푸는 게 훨씬 빠르다. 따라서 지금도 적어도 하나가 짝수야.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더 빨라? 전체에서 뭘 빼는 게 빨라? 모두 무슨 수? 홀수.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가 돼. 이게 가장 빠르다. 그럼 전체는 몇 가지냐? 주사위를 3번 던졌지.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럼 전체는 첫 번째 주사위가 될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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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체는 이게 전체지. 모두 홀수야. 자, 홀수 몇 개 있니? 주사위. 3개씩 있지. 3개? 3개? 3개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뺐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곱도 짝수가 되겠지. 자, 요 적어도 하나를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이 개념. 이렇게 푸는 전체 빼기 부정인데 사실 부정이라는 말은 지금 배우기 좀 어색하긴 한데 이 조건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반대말이라고 해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 그냥 부정이 정확한 표현이긴 해. 반대말은 아니고 부정이 맞아. 수학적으로. 적어도 하나는 모두로 바꾸고 A이다는 A가 아니다로 바꾼다. 이렇게 2번 바꾸는 느낌이다. 자, 요거 연습해보자. 23번은 오히려 더 쉽지. 곱이 홀수야. 곱이 홀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모두 홀수면 된다 그랬지. 곱이 홀수면 그냥 모두 홀수야. 뺄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거는. 적어도 하나가 아니니까. 그냥 333 여기 있지. 여기에 모두 홀수 있지. 해결이 됐지. 자, 이번에는 곱에서 합으로 바꿨거든. 합도 외울 수는 있는데 합은 좀 잘 안 외워져. 곱을 외우기 쉬운데 합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합은 외우지 않고 이렇게 할게. 합 문제는 합이 홀수다, 짝수다 나오는 이 문제는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나열할게. 나열해서 푸는 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합이 짝수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돼야 돼. 그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 한번 찾아봐. 뭐뭐 있지? 숫자 말고 홀짝으로 표현해봐. 뭐 더하기 뭐가 짝수가 되니? 짝 더하면 짝수가 되지. 이거 말고 없나? 또 있지? 홀. 그렇지. 그럼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그래서 곱 문제는 외워서 풀고 합 문제는 나열해서 풀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 그러면 짝짝이니까 나올 수 있는 짝수.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이거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가정한 거야 지금. 짝수 뭐뭐 가능하지? 몇 개 가능하지? 4개 가능하지. 자, 1의 자리 짝수 몇 개 가능하지? 1의 자리 몇 개 가능하니? 똑같이 4개? 몇 개지? 5개지. 응? 다르네. 10의 자리가 짝수인 거랑 1의 자리가 짝수인 게 다르지. 그 이유는 여기 뭐가 들어가? 0도 들어가니까. 10의 자리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두 수의 무슨 법칙일까? 합법칙, 곱법칙. 생각해봐. 합법칙이야, 곱법칙이야?
여준아 무슨 법칙이야? 응? 하율아 무슨 법칙이야? 서현아? 자, 정답은 곱법칙입니다. 착각하기 좋은 게 여기 더 쌤이니까 합법칙일 것 같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합법칙과 곱법칙은 AND이냐 OR이냐로 판단하는 거라 그랬고 10의 자리를 선택하거나 1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10의 자리를 선택하고 1의 자리도 선택하는 거야. 고잖아. 10의 자리도 선택하고 1의 자리도 선택하고 AND의 개념이잖아. 따라서 무슨 법칙? 곱법칙이지. 자, 이렇게 합법칙, 곱법칙은 내가 계속 졸졸 따라다닐 거라 얘기했지. 자, 이번에는 홀수 1, 3, 5, 7, 9 5개 1의 자리도 5개 얘는 5 곱하기 5가 되겠지. 아까는 다르지. 10의 자리는 0이 올 수 없으므로 4가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경우끼리는 무슨 법칙이었지? 경우와 경우는 무슨 법칙이었더라? 지난 시간 공식 개념?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외운 사람 없어? 그렇지, 합법칙이었지. 경우끼리 합법칙이라고 외우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필기가 중요하고 필기가 책에 있으면 얼른 펴서 또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필기를 얼른 찾아서 보는 것도 괜찮아. 기억이 안 나면. 그 자체도 공부하는 행위야. 한 번 더 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6종류의 식빵, 2가지의 땅콩버터, 3가지의 음료수 중에서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6과 2와 3의 무슨 법칙일까요? 합일까 곱일까? 한 종씩이면 곱법칙이지. 6과 2와 3의 곱법칙이지. 왜 곱법칙일까? 식빵을 선택하거나 땅콩을 선택하는 거야? 식빵을 선택하고 땅콩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씩이면 선택하는 거지. 자, 이렇게 O와 AND를 계속 문맥에서 찾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자, 약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원리를 좀 설명할 거야. 이 교재에는 지금 원리가 좀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2번째. 개수는 2번째. 오히려 1번은 총합이야. 약수의 총합. 이 양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약수를 얘기할 때 마이너스 얘기 잘 안 하지. 4의 약수 얘기해봐. 그럼 1, 2, 4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에는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으니까 음수는 생각하지 말자. 그럼 약수의 총합과 약수의 개수 이렇게 2가지가 필요한 거는 이론이. 자, 약수의 총합이 푸는 법이 되게 특이해. 얘를 좀 쉬운 숫자로 해볼게. 12. 얘 약수를 보자. 1, 12, 2, 6, 3, 4. 총합이니까 이렇게 더해야겠지. 자, 선생님 찾는 거 지금 어떻게 보여줬어? 학생들은 1, 2, 3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1, 12, 2, 6, 3, 4 이렇게 찾는 게 더 좋은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앞에서부터 찾는 애들은 뒷부분에서 놓치는 게 생겨. 그러니까 앞뒤로 찾는 게 좋다. 일단 약수 찾을 때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더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해법이 있어. 자, 이게 지금 10이니까 할만하지. 솔직히 안 어렵잖아. 그치? 180의 약수의 총합 구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힘들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소인수분해. 4, 3, 10이니까 소인수분해 했어. 자, 그러면 소수가 몇 가지가 나왔어? 2가지가 나왔지.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괄호를 이렇게 치면 돼. 이 괄호의 개수가 이 소수의 개수하고 똑같아. 이 소수가 2개니까 괄호도 2개인 거야. 그럼 저 괄호에다 뭘 쓰냐? 뭘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1번 총합,
1 더하기를 써 일단. 1 더하기. 갑자기 왜 1인지 모를 거야. 이유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면 1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 해당하는 지수에 도달할 때까지 1부터 2의 1승, 2의 1승 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은 1제곱이지. 지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도 3의 1제곱에서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볼래?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야? 1, 3, 2, 6, 4, 12. 3 곱하기 2, 3, 2는 6. 6개가 다 나와. 하나도 빠짐없이 중복 없이. 신기하지? 약수의 총합을 20을 전개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는데 뭐로 전개해?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지. 4, 5, 6, 7 곱하기 4. 답은 28이 되겠지. 약수의 총합이 이걸 다 더하면 28이 된다는 걸 여기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또 해볼게. 180의 약수의 총합을 찾아보자. 180을 손위수 분해할게. 180을 손위수 분해하면 이번에는 그냥 천천히 보여줄게. 따라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에서 끝났어. 자,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소수가 3개니까 괄호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자, 그 다음에 1부터 출발하는 건 똑같고 2가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서 끝나야 돼. 그럼 그 앞에는 2가 있어야 돼. 1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서 끝나야 되고 그 앞에는 3의 1제곱이 있어야 돼. 차수를 하나씩 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5는 1차니까 그냥 얘는 5의 1차에서 끝나야 돼. 그렇지?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자, 두 번째 약수의 개수. 이제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개수는 내가 아까 여기서 힌트를 줬는데 이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지?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나와? 6개. 전개 안 하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나? 있어. 여기 지금 인수가 3개지. 여기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전개하면 6개야.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 여기 항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렇게 하면 약수의 개수가 돼. 저걸 전개했다고 상상하는 거야. 실제로 전개하면 안 돼.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과 약수의 개수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야. 자, 보통은 약수의 총합을 설명하지 않고 개수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완전 안개 과목이 되고요. 왜 개수가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 근데 우 선생님 보여줬지. 이걸 전개하면 모든 약수가 하나씩 다 나온다고 설명했잖아. 전개했을 때 상상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수의 총합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개수를 찾는 방식 2단계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총합은 아마 이 교재에서는 안 물어봤던 것 같아. 하지만 총합부터는 그래야 개수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자, 이번에는 숫자가 2개.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야. 그럼 약수 중에 공통이 되는 게 공약수잖아. 그럼 이것도 일일이 다 쓰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약수 중에 가장 먼저 최대 공약수를 찾자. 가장 먼저 최대 공약수를 찾아. 그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그게 바로 전체 공약수가 되는 거지. 자, 일단 최대 공약수를 찾자. 72와 108이야.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또 3으로. 2로. 자,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이것만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얘네 2개까지 다 곱한 게 뭐야? 초록색으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최대 공약수.
초록색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이쪽에 초등부 과정이고 복습해줍니다. 선생님 이렇게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가 2, 3, 3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자, 그럼 선생님이 약수의 개수를 바로 가지 말고 그 전에 뭐부터 가자? 그 전에 약수의 총합 먼저 가고 개수 찾자 이렇게 얘기했지? 약수의 총합은 인수가 2개니까 괄호는 2개고 2의 제곱이야? 그럼 2의 1차, 2의 2차에서 끝납니다. 3의 제곱이야? 1 더하기 3의 1차, 3의 2차에서 끝납니다. 이게 계산하면 약수의 총합이고 지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제 개수만 구하면 되지? 개수 항이 몇 개야? 3개. 여기 몇 개야? 3개.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여기 곱법칙이야. 동시에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곱법칙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길이 몇 개가 있냐? A에서 C로 가는 길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제로 이렇게 풀진 않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보겠다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일일이 쓸 수 없겠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지? 4개지. B에서 C는 무슨 법칙일까? 합법칙, 고법칙? 자, 왜? 설명할 수 없으면 틀리는 거야.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C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거야. 고, and, 고법칙.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선생님 연달아 이동합니다. 그것도 괜찮아. 연달아 이동한다. 연달아 동시에 모두 다 고법칙이었지. 자, 37번. 똑같은 문제. A에서 C로 가. 근데 그림이 좀 달라.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되면 B를 거쳐 갈 수도 있고 안 거쳐 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B를 거쳐 갈 수도 있고 안 거쳐 갈 수도 있으니까 경우를 나눠야지. 첫 번째, B를 거쳐가는 경우와 두 번째, B를 안 거치고 바로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돼. 이게 난이도가 올라간 거지 아까보다는. 자, A에서 B로 길 몇 개 있니? 3개. B에서 C로 2개. 무슨 법칙? 곱법칙?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거 몇 개 있어? 3개 있지. 자, 이제 얘네 둘은 또 무슨 법칙일까? 네. 왜 합법칙이야? 뭐 나눴으니까? 경우 나눴으니까. 계속 왜가 붙어야 돼. 수학은. 왜가 없으면 찍는 겁니다. 40번. 그림이 또 달라졌네.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과 체육관을 한 번씩 거쳐서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 도서관과 체육관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 체육관, 다시 집. 이건가? 요거니? 요것만 풀면 끝나? 또 뭐 있어? 없어? 이게 다야? 체육관 먼저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도서관, 집. 자, 문제에서 도서관과 체육관 순서로라는 말이 없지. 그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가 어려워. 이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수학 문제이지만 가장 먼저 국어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두 개를 거쳐서 맞잖아. 조건이 맞으면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집에서 도서관은 길이 좀 촘촘해서 좀 잘 안 보이면 책을 보세요. 5가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체육관이 3개. 체육관에서 집까지 4개 맞지? 그럼 얘는 4개. 얘는 3개. 얘가 5개. 자, 여기 무슨 법칙? 네, 곱법칙. 이제 1번과 2번은 합법칙. 계속해서 법칙이 섞여 있다. 헷갈릴 수 있다. 색칠하기 문제. 색칠한 결과로 날씨 모든 경우. 이게 중학교 때 색칠하기 문제는 심화 문제가 없었어. 근데 고등부 색칠하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심화 문제로 나와.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중학교 때 겪어보지 못한 걸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 색칠하기 문제. 자, 중학교 문제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필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론 중등 문제가 고등에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중등 문제 쉽게 출제할 때도 가끔 있는데 되게 드물어. 만약에 낸다면 고등부에서는 주로 고등 형태로 낼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확률은. 얘가 나올 확률이 한 10%면 한 90% 정도 된다고 봐야 돼. 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자, 이웃끼리 이웃하면 중등 문제고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고등 문제다가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칠해진을 추가할게.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하면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이렇게 칠해진을 추가할 거고 색깔이 몇 개 있다고 할까? 4개 있다고 할게. 색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가 4가지가 있다. 물감이 4가지가 있다. 그걸로 저 A, B, C를 서로 다르게 칠할 건데 한 가지 색깔을 이웃에다가는 같은 색을 쓰면 안 돼. 조건이 있어. 여기 빨강이면 여기 빨강 쓰면 안 된다니. 이웃이 무슨 말이냐? 이웃은 우리가 보통 붙어 있으면 이웃이라고 하지.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면 공통 변이 있어야 이웃이야. 예를 들어 A하고 B 이웃이니? B하고 D 이웃이니? B하고 D는 이웃이 아니야. 맞아. 왜냐면 얘는 점을 공유하고 있지. 변을 공유해야 이웃이야. 따라서 A, B 이웃이야, B, C 이웃이야, C, D 이웃이야. 근데 B, D는 이웃이 아니야. A하고 C는 이웃이 아니야. 변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이웃부터 알아야 되고. 자, 이 4개의 색깔로 여기를 칠할 건데 고등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칠하는 순서가 있어. 첫 번째, 이웃이 많은 것. 이웃이 많은 것부터 색칠해. 요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요걸 2번이라고 해도 괜찮아. 칠해진 이웃끼리 이웃하면 중등, 이웃하지 않으면 고등. 요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웃이 많은 건데 지금 A의 이웃이 몇 개지? 2개. B의 이웃은 2개. C의 이웃은 2개. 다 똑같지? 똑같으면 그냥 A, B, C로 칠하면 되겠네. 상관없다는 얘기야. B, A, C 하면 안 돼요? 돼요? 이웃이 많은 것부터 칠하는데 다 똑같으니까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4개지. 다시 칠하는 조건이 뭐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끼리는 달라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빨강을 또 써도 되고 또 써도 되는데 대신에 이웃끼리는 달라야 돼. 여기 조건이야. 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렇지? 색깔이 네 개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럼 이제 A를 이렇게 색칠해. 색칠해. 자,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해야 되거든. 그럼 B의 입장에서 칠해진 이웃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친해진 이웃끼리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야 너네끼리라고 할 때 적어도 둘 이상이 너네끼리지. 그치? 한 명한테 야 너네끼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끼리는 두 개 이상이니까 아직 이 주제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럼 아직은 쉬운 중등 문제고 B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야? 세 가지. 왜? A랑 달라야 되니까. 자 이제 C를 칠하려고 봐. C의 이웃이 친해진 이웃이 몇 개야? 두 개지. 이제부터 이번 고민이 시작돼. 너네 둘이 이웃했어? 안 했어? 너네 둘이 이웃했지? 이웃했지? 중등 문제야. 그럼 그냥 칠하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중학교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색깔이 두 개야. 왜? 파란과 초록을 쓰면 안 되잖아. 이웃이니까.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색을 칠해야겠지. 자, 여러분들은 연필로 풀기 때문에 색깔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칠할 때마다 스스로 판단 잘 해줘야 돼. 다르다는 어떤 느낌을 살려서 집중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야. 이제 고등 문제를 풀 거야. 이웃의 개수를 세봐. A의 이웃, B, D 2개, B의 이웃, AC 2개, C 2개, D 2개 다 똑같아. 이번에도 A, B, C. 색깔은 몇 개야? 색깔은 네 가지다. 여러분 색깔 꼭 확인하세요. 이게 페이크가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칸이 4개면 색깔이 4개, 칸이 5개면 색깔이 5개로 나오거든? 근데 꼭 그렇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칸이 3개인데 4가지 색이라고 가져간 거야. 읽어봐야 돼. 문제를 잘 읽으시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 자 이제 B에 칠할 거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아직 이웃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몇 가지야? 3가지. 자 C의 이웃도 칠해진 게 지금 1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직 2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어도 2개가 있어야 돼, 이웃이 2번 고민은. 따라서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왜? C는 B랑만 다르면 돼. A는 아무 상관없어. 이웃이 아니니까. A에 칠한 색깔 C에 칠해도 돼, 안 돼? 돼. 돼. 이웃이 아니니까 같은 색을 써도 돼. 따라서 C에 칠할 때는 나 B랑 달라야 되는데? 그럼 나 빨간색 빼고 색 아무거나. 자 이제 마지막 D에 칠할 거야. D에 칠하려고 보니까 얘 이웃이 몇 개야 지금? 2개지. 이 2개가 이웃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게 바로 고등 문제야. 이게 심화 문제야. 둘이 이웃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요 이웃하지 않으면 고등 문제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3번으로 필기할게.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야 돼. 뭐가? 그 이웃하지 않는 애들 둘이 얘네 둘이 이웃하지 않았지? 그 둘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야 된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 C에 지금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3가지였잖아. 그치? 얘를 취소를 먼저 해야 돼. 취소를 먼저 하세요. 네. 왜냐면 C가 A랑 같을 때와 두 번째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둘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 A하고 C구나. 얘네들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면 지금 A를 이미 B까지 칠한 상태니까 C를 칠하려고 보면 A가 이미 칠해져 있어. 근데 C는 A랑 같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이야. A하고 친구들이 C가 만나는데 A는 이미 옷을 입었어. 근데 C는 아직 옷을 안 입은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같은 색깔이어야 돼.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야? A는 이미 옷을 입었어. 또는 색칠을 했어. 선택이 끝났어. 근데 C는 아직 지금 고민 중이야. 근데 너랑 같아야 돼.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나 너랑 같은 색, 한 가지야. 그러니까 애들도 착각하기 좋은 게 선생님 여기 네 가지니까 둘이 같으니까 얘도 네 가지예요. 그게 아니야. A가 빨강이면 빨강이어야 돼. 노랑이면 노랑이어야 돼. 선택할 수가 없어. 너 뭐 입었어? 나 빨강. 아, 나 빨강 입어야 되네. 왜 같은 색이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그림을 좀 이해 돕기 위해서 파랑으로 바꿀게. 그림을. 같은 색이라는 느낌이야. 여러분 색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자, 둘이 같은 색이야. 현재. 그러면 이 D를 칠할 거야. D는 이웃이랑 달라야 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얘네들이 같은 색이야. 이것만 다르면 돼. 따라서 너네들이 칠한 거 빼고 세 가지. 자, 색칠하기 문제는 연달아 칠하기 때문에 복법칙이야. 칠하고 칠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둘이 서로 어떨 때야? 다를 때지. 그럼 우리 아까 C를 취소했을 때 4, 3이었는데 그 4, 3까지는 똑같이 써놓고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 C부터 출발하면 돼. C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럼 이제 C는 생각해봐. 이거 지울게. 아직 안 칠해진 상태야. C 칠할 상태야. 차례야. C 칠할 건데 C가 A랑 달라야 돼. 나 너랑 다른 색 입을 거야. 너 파란색이야? 나 파란색 안 입을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C는 원래 B랑도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야. A랑도 달라야 돼. B랑도 달라야 돼. 얘네 둘도 다르거든 이미.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요번에 내가 색깔을 바꿔서 칠해볼게. 다른 색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다르다라고 믿어야 돼. 얘네들이 달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몇 가지? 그렇지. 그럼 이제 경우끼리 무슨 법칙? 경우끼리는 합의 법칙이지. 네, 그죠. 자, 이제 심화 문제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번 경험했어. 근데 선생님은 어려울수록 반복해 주는 거 알지? 다시 한번 풀어볼게. 번 45가 45, 46 그림 되게 비슷하지. 자, 1단계는 내가 지웠는데 이웃이 많은 것부터 색칠하게 돼 있어. 자, 이웃을 세보자 이번에는. A 이웃 몇 개지? 이번엔 숫자까지 쓸게 많으니까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3개. B는 2개. 이웃이 2개. C는 이웃이 몇 개? 3개. D는 2개. E는 2개. 자, 그러면 이웃이 많은 것부터 실어야 되니까 3개짜리가 A하고 C밖에 없지. 그럼 나는 A, C 할래. 그 다음에 B, D, E가 다 2개니까 이렇게 시작해. 자, 일단 계획부터 세우시고 이제 숫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 괜히 방해되니까. 자, 얘네 둘은 바꿔도 되고 이 3개도 서로 바꿔도 됩니다.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AH를 할 수 있는 거 색깔 몇 개야? 5개의 영역. 이번에도 똑같은 숫자가 써있긴 하네. 하지만 매번 확인이 안 돼. 의심해라. 색깔의 개수를. 5개야. 따라서 A는 5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자, 이제 C를 칠할 거야. 그럼 C는 A랑 달라야지. 당연히 몇 개? 4개였지. 이제 B를 칠하려고 보니까 드디어 B의 이웃이 2개가 됐지. 이제 고민해. 얘네들이 이웃했어? 그러면 기본 문제. 아주 중등 문제. 쉬운 문제야. 그냥 칠하면 돼. A, C 달라야 돼. 나는 3가지. 난 너네랑 달라야 돼.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D를 칠할 거야. 근데 D의 입장에서는 이웃이 C 하나밖에 없지. 그럼 고민의 여지 없이 나 C랑만 다르면 되네? 몇 가지? 4가지. 5개 중에 C랑만 다른다니까 4가지. 그래서 D를 칠했어. 그랬더니 이의 입장에서 이웃이 2개지. 얘네들이 이웃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걸렸어. 고등 문제야. 이웃하지 않았어. 따라서 경우나 못해.
얘네 둘 말이야. A와 D 이렇게 표시해. 얘네 이렇게 표시하고 첫 번째 같을 때, 두 번째 다를 때 이렇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고 마지막에 칠한 D를 취소하라 그랬어. 취소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이놈의 D를 같을 때와 다를 때로 풀어야 돼. 자 이제 D 입장에서는 나는 A랑 똑같아야 돼. 그럼 나 너랑 같은 색 선택권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나 너랑 같은 색, 그 색깔 한 가지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얘네들이 같은 색이야. 그치? 같은 색이야. 그럼 이해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같은 색이니까 그 색깔만 피하면 되지. 자 이번에는 D가 A와 달라야 돼. D가 A랑 달라야 돼. 나 너랑 달라야 돼. 근데 C랑도 어때야 돼? 달라야 되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두 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다섯 개 중에. 괜찮아? 이 세 가지 돼? 자,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색이야. 얘네들은 다른 색이야 지금.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에 칠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5법칙 해서 경우끼리 마지막은 합의 법칙으로 끝내면 되겠지. 자, 색칠하기 문제도 종종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보를 또 배우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개념을 또 하나 배워야 시간. 오케이. 지난 시간에 합법칙과 고법칙이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자, 근데 그 헷갈리는 걸 극복한 다음에는 두 번째 헷갈리는 개념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이것만 극복하면 근데 또 할만해.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건 별로 없어. 이름 처음 보니까 잘 보세요. 순열과 조합이야. 자, 필기 잘 합니다. 지금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N과 R은 크기가 작게 써야 돼. 문법이. P하고 C는 대문자로 크게 쓰는 거고 N하고 R은 그냥 소문자 정도가 아니라 지수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크기. 그게 문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에서 앞글자 P를 딴 거고 조합은 다 알잖아? 야 이게 무슨 조합이 이래? 콤비네이션 앞글자 C를 따온 거야. 수학도 다 영어에서 나왔다는 거. 심지어 fx도 퍼미션 함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n과 r은 뭐냐? n과 r은 왼쪽에 있는 게 선택하는 종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선택하는 횟수인데 여러분들은 종류와 횟수가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 그럼 선생님은 야 종류에 집중해. 종류. 네가 선택하는 종류가 몇 가지야. 에 집중하라 그래. 그걸 왼쪽에다 쓰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장 선거를 할 때 여기 지금 7명이 있잖아. 이 중에서 반장 선거를 하면 7명 중에 한 명을 뽑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선택하는 종류는 몇 가지야? 7가지. n이 7인 거야. 반장을 뽑으니까 한 명, R은 1인 거야. 한 명을 뽑는 거야. 얘도 똑같아. 똑같은데 왜 다르냐? 한 명일 때 똑같은데 두 명부터는 달라져. 자, 뭐가 다르냐면 얘는 순열이지. 여기는 순서가 있는 개념이고 얘는 순서가 없는 개념. 순서가 있다가 뭐고 순서가 없다가 뭐냐? 자, 여기서 이 있다와 없다를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필기를 해줄 텐데 진짜 많아요. 내가 필기를 해주면 그대로 푸는 애들이 진짜 없어. 잘 보세요. 방법.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두 개만 바꾸었을 때. 두 개만. 세 개도 아니라 딱 두 개만 바꿨을 때 달라진다. 그게 순위입니다. 얘는 똑같아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조합이야. 순열과 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야. 두 개를 바꿔서 달라지는 순열.
두 개를 바꿔서 똑같으면 조합이야. 자, 우리는 항상 어려운 걸 풀 때는 뭘 들어보는 게 좋아? 예를 들어보는 게 좋겠지. 그치? 자, 반장과 부반장. 7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7P2 아니면 7C2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이제 뽑는다.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문제는 P와 C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달라지면 P고 똑같으면 C란 말이야.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바꾸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를 들어 A가 반장, B가 부반장 바꿔. 2개만 바꿔. B가 반장, A가 부반장. 이걸 똑같다고 해, 다르다고 해? 다르다고 하지. 이건 순열이야.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 순열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조합은 이런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뭐 청소를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잠깐만 2명만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어. 대표 2명만 나 좀 도와줘. 봉사정신이 필요한 순간이지, 그치? 자, 그럼 2명이 대표 2명이야 A, B야. 근데 두 개를 바꿔. 대표 2명이 B, A야. 같아 달라? 똑같이 대표 2명이 A, B. 다음날 또 내가 야 오늘도 대표 2명 더 필요하거든? 좀 나올래? 요번에는 B, A가 나왔어. 그러면 어제랑 똑같네? 라고 해야 돼? 다르네? 라고 해야 돼? 똑같네? 라고 해야겠지. 자, 이게 바로 조합이야. 자, 바꿔서 달라지면 순열. 바꿔도 똑같으면 조합. 요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게 가장 근본적인 개념. 자, 이게 바로 순서가 있다. 달라지면 순서가 있다고. 똑같으면 순서가 없다. 순서가 있다 없다 헷갈리는 사람은 달라진다와 똑같다로 구분해도 돼. 달라지면 P, 똑같으면 C라고 구분해도 돼. 자, 그럼 이제 요거 잠깐 요거 문제로 돌아갈게. 요 느낌표 지난 시간에 했지. 3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하는 거? 3부터 뭐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한다. 4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한다. 자, 팩토리얼은 이런 개념. 0 팩토리얼 얼마다? 0 팩토리얼 1이다. 그러면 P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P는 이렇게 계산해. MPR은 요 필기를 잘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은 조합은 필기를 안 하고 수준까지만 필기를 하는 거니까 조합 부분은 이어서 갈 거야. 다음 시간 정도 될 것 같아.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 자, 여기 왼쪽에 있는 n이 분자로 올라오고 오른쪽에 있는 r이 n에서 r을 뺀 게 분모의 팩토리얼로 둘 다 팩토리얼이니까 분모 분자다. 따라서 이 공식을 쓴다면 9P0은 9 팩토리얼 나누기 9 빼기 0 팩토리얼. 그대로했지? 근데 9 빼기 0은 9 아니니? 그럼 9팩분의 9팩이지. 이걸 설마 계산할 거야? 9, 8, 7, 6, 5, 4, 3, 2, 1을 9팩분의 9팩인데 답은 얼마야? 1이 약분이 되니까 똑같으니까 그죠? 9팩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머릿속에. 그럼 이번에는 7P7을 계산해볼까? 7P7 7 팩토리얼 나누기 7 빼기 7 팩토리얼. 그럼 얘는 0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얼마였지? 1이지. 1인데 7 팩토리얼 이건 어쩔 수 없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6 팩토리얼까지 곱하면 120에다 6을 곱하면 720이야. 선생님은 지금 720을 빨리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5 팩토리얼까지 그냥 외우고 있어서 그래.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다 보면 외워져. 팩토리얼 풀다 보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더 좋아. 자, 지금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게 많잖아, 그치? 이런 거 외워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외우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냥 곱해도 돼. 풀다 보면 외워져. 3팩 6, 4팩 12, 4팩 24, 5팩 120이거든. 6팩은 거기다 6 곱한 거야.
실격은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7만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좀 쉬워질 거야. 팩토리얼 작은 것부터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걸 추천하고 일부러 외우지 말고 외워야 될 거를 외우자. 달라지면 P, 똑같으면 C 계속 이것만 집중하자. 그리고 계산은 팩토리얼 2개로 한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8P3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정석 검색하자. 8팩토리얼 나누기 8 빼기 3 팩토리얼. 그럼 8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자, 이거를 8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열심히 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리석어. 자, 똑똑하게 풀어야 돼. 나열해. 8, 7, 6, 5, 4, 3, 2, 1. 예? 5, 4, 3, 2, 1. 잘 봐. 약분. 우리에게 약분이 있잖아. 이거를 다 곱한 다음에 또 나누는 애들이 있어. 얼마나 힘들어. 자, 그래서 이런 분수식 계산할 때는 곱셈 풀 때는 나눗셈, 약분을 적극 활용하면 계산이 쉬워지고 짧아진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이제 8, 7, 6 요 세 개만 곱한 게 답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P는 요게 이제 정이거든. 이렇게 푸는 게 정의, 정의 알지? 그런데 두 번째 풀이도 가능해. 얘는 첫 번째 풀이고 정의야, 정의. 자, 두 번째 풀이는 n부터 r개를 곱한다라고 기억해도 돼. n부터 r개를 곱한다라고 외워도 돼. 이 두 번째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풀이고 이 r은 숫자일 때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이 풀이. r이 문자는 쓸 수가 없어. r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이 방식을 쓸 수가 있어. 자, 지금 보자. 8P3이지. 그럼 두 번째 방금 배운 대로 하면 써볼게. 8부터 몇 개? 3개를 곱한다 그랬지. 8, 7, 6, 3개. 똑같아. 아예 약분이 된 결과가 튀어나와. 이렇게 되네. 그럼 선생님 왜 그거 나는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여기는 없는데 예전에 좀 나랑 편하게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솔직한 애들은 왜 이걸 먼저 알려주지 쉬운 건데. 근데 자 계산해봐 그러면 못하거든. R개가 뭔데? 8부터 R개가 몇 개 넣어서 멈춰야 되는 거야. 못 멈추잖아. 안 통해.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라고 첫 번째 풀이밖에 안 통하는 거 이럴 때는 항상 정의, 정석이 중요한 거 이런 데 있어. 막힘이 없어. 항상 그대로 하면 오라. 근데 빠른 풀이는 왜 필요해? 빠르니까. 숫자면 8부터 3개 얼마나 편해. 이걸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석과 빠른 풀이를 같이 가져가야 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자. NP3은 720이다. n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r이 숫자면 오른쪽에 있는 내가 r이라고 불러. r이 숫자면 다 빠른 공식으로 풀게. n부터 3개. n 그 다음 뭐야? 1씩 줄어드니까 n-1 그 다음 뭐야? n-1 하나 둘 3개. 그게 얼마나? 720. 720이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n 구해야 되거든.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우리 3차 방정식 뭘로 풀어? 조립제법이야. 몰라도 괜찮아. 아직.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방식이지.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방식이야. 그러면 n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720이 되는 걸 이 상태에서 찾아. 이걸 굳이 전개하지 말자는 거야. 원래 3차 방정식 풀 때는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하지 마. 그냥 풀어. 그럼 항상 전개 안 해도 되냐? 그렇진 않고 얘네 세 개가 어떤 숫자야? 연속한 방정식은 수치 대입법을 바로 써도 돼. 조립제법을 할 때 그 수치 대입법을 바로 써도 돼. 그러면 뭘 대입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적당히 때려 넣어.
예를 들어볼게. 얼마일 것 같아? 720 한번 넣어봐. 대충 5 정도 어때? 5 넣어보는 거야. 한 번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5 넣었어. 5, 4, 3이야. 얼마야? 60이지. 한참 모자르지. 그럼 한 10 넣어. 이렇게 찾으면 돼. 10, 9, 8 찾았다. 끝. 그렇잖아. 두 번만에 찾았어 나는. 근데 두 번만에 못 찾아도 돼. 세 번, 네 번에 찾아도 돼. 10을 넣었더니 넘쳐. 그러면 10보다 작은 거 9나 8 넣어.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자, 그런데 뒤에 있어. 원래 n차 방정식은 근이 n이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3개야.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밖에 안 찾았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찾지도 않고 끝내고 있잖아. 지금 이 끝난 거거든 이게. 자, 방금 전에 얘기한 연속된 방정식이지. 숫자가 연속된 방정식은 근이 1개. 그래서 끝난 거야. 연속된 3개의 숫자를 곱해서 얼마야? 라고 풀 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이때는 전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저걸 전개한다고 상상해봐. 전개하고 있는 거야. 그때 누군가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탁 풀고 다음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시간 차이를 자꾸 상상해야 돼. 나보다 빨리 뛰어나간 친구들을 상상해야 돼. 내가 그 친구가 돼야 돼. 빨리 풀고. 옆에 내 친구는 아직 풀고 있는 나는 다음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연속된 방정식은, 연속된 숫자의 방정식은 근이 하나니까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원래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근하고 다 합쳐서 이야기야. 실근은 어차피 몇 개 안 됩니다. 실근은 많아야 2개입니다. 실근은 100차 방정식을 풀어도 실근은 많아야 2개. 되게 신기하지?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게. 나머지 다 허근이. 거기까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다까지는 알아야 돼. 자, A, B, C, D, E 알파벳이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나는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를 뽑는 거지.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문제는 P와 C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돼. 5P3일까? 5C3일까를 고민해야 돼. 둘 중에 뭘까? 그럼 항상 구분하는 방법은 2개만 바꿔보라 그랬지. 바꿔서 달라지면 P, 순열. 바꿔서 똑같으면 C, 조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장을 뽑았어야 돼. 근데 3개까지 필요 없어. 딱 몇 개만. 2개만. 알파벳 A, B, C, D니까.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해도 돼. A, B 할게. 2개 바꿔. 자, B, A.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나열했을 때 이 둘은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지. 나열하는 방법입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르잖아. 그치? 자, 따라서 P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귀찮은가 봐. 학생들이 요 2개 바꾸는 게 아무리 수업을 해도 손으로 쓰는 사람은 없고 다 상상만 해. 그래서 거꾸로 대답해. P인데 C라고 그러고 C인데 P라고 해. 손으로 써보면 눈에 보이거든. 근데 자꾸 눈에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더라고. 잘 안 돼. 손으로 써보는 게 더 좋아. 단순하지만. 물론 잘 되는 사람은 손으로 몇 번 써도 나 이제 안 헷갈려. P랑 C가 구분이 돼. 그럼 그냥 해도 돼. 그때부터 나는 안 쓰거든. 선생님 안 써도 알아. 하지만 처음에는 쓰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5P3이고 5부터 3개 곱하면 끝났지. 5부터 3개. 중학교로 잠깐 돌아갈까? 지금은 계산하는 법을 내가 가르쳤잖아. 약간 주입식으로. 그럼 중등 때는 이런 기호 없이도 이 문제를 풀었거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울 때.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세 단어야, 세 글자야. 이렇게 세 글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 5가지 들어올 수 있지. A, B, C, D, E 중에 고르니까. 하나 지워. 하나 썼으니까. 남은 게 몇 개? 4개. 몇 가지? 4가지. 또 하나 썼으니까 또 하나 지워. 남은 게 몇 가지? 3가지. 결과는 똑같지.
이렇게 이건 원리, 이건 풀이 이렇게 구분해야 돼. 원리와 풀이. 선생님 중등이 더 좋은데요? 맞아, 중등이 쉬워. 그런데 그렇게 풀면 나중에 기호를 구분 못해. P인지 C인지 연습이 안 되면 중등으로만 푸는 애들이 있어. 막 답만 맞추려고. 그 나중에 P하고 C를 구분 못하면 그걸 물어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기호가 고1은 P하고 C가 끝이거든. 더 기호 안 배우거든. 근데 고3 때 이 확통을 다시 배우거든. 이게 지금 확률과 통리라는 1단원을 고1 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2단원부터를 고3으로 밀어서 한권을 만들어 버렸어. 맛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맛만. 확률 통계라는 과목에 1단원만 고1로 넣어본 거야. 이 정도는 미리 알고 넘어가자 이건데 그때 가면 기호가 3개, 4개, 5개, 6개 막 늘어나거든. 수학 기호. P, C, 막 H 막 이런 기호가 늘어나. 그러면 구분을 못해. 누가 중등풀이를 의존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용 정도로 써야 돼. 중등풀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확인해볼까? 중등풀이로 고등풀이는 계산법, 얘는 확인법 이렇게 이해하면 돼.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기는 해. 자, 3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해.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5글자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3명의 학생을 몇 명을 뽑는다는 말이 없이 그냥 바로 일렬이지. 그러면 3명 중에 3명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따라서 얘도 줄을 서기 때문에 순서가 있으니까 P로 풀면 돼. 3P3. 그럼 얘는 3부터 3개니까 사실 얘는 바로 3팩인데 N명이 줄을 설면 그냥 바로 N팩이라고 해도 괜찮아. 다 줄을 설 때. 뽑지 않고 야, 니네 다 줄 서. 여기로 오면 7팩토리얼이야. 왜냐면 7P7인데 계산해보면 7부터 7개니까 7팩토리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N명의 줄을 서면 그냥 다 줄을 서면 그냥 N팩토리얼 해도 괜찮아. P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거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8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뽑아. 그럼 8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지. 그럼 8P3이야? 8C3이야? P지. 2명만 바꿔보라 그랬지. A, B 바꿔서 B, A. 다르잖아 결과가. 다르다? P다. 자, 5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